이제 원의 방정식 할 차례인데 어제 수업에서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원도 그 자치의 방정식이거든. 원의 뜻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거든. 그래서 0,0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하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것을 변수 x, y라고 한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양변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했을 때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고, 중심의 좌표를 0,0만 있는 게 아니니까 a, b로 바꿔서 이 원 위에 한 점을 x, y라고 한 다음에 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또 세우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a제곱 y-b제곱 이퀄 반지름. 그래서 이거 양변을 또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한다. 이 표준형을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표준형을 봐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보인다는 거지. 이것을 전개한 모양을 또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고 x의 1차항이 있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 ax. y의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r제곱 이항시켜서 합치면은 그게 상수항인데, 그 상수항을 이렇게 c라고 쓰자. 그래서 얘를 전개한 모양, 이거 일반형. 요런 모양으로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 1번은 요 기본적인 그 표준형을 얘기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1의 1번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난다. 그러면 표준형을 사용해서 중심의 좌표 A에다가 마이너스 2, B에다가 3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우변은 R제곱으로 두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1,6을 지난다는 말이 반지름을 구하라는 힌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6을 대입해주면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R제곱이 18이 나오니까 요 R제곱 자리에다가 18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2번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름의 양 끝을 알려줬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저 A, B의 중점 구하면 되지. A, B의 중점을 구해서 중심의 X좌표가 2가 되고 중심의 Y좌표는 1 더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제 반지름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뭐 중심에서 A까지 거리로 하거나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로 하면 되겠지. 중심에서 A까지 거리하면 9 더하기 4 루트 13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만 잘 구해라. 그리고 3번에 세 점이 나와 있을 때는 여기 일반형 점 3개가 나왔을 때는 이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풀도록 해라. 세 점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의 대입. 저 일반형에 대입하면은 대문자 요 ABC, 요 대문자 ABC에 관한 식이 세 가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점 세 개 대입하면 그 식 세 개 만들어서 두 개씩 연립해 가지고 가감법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뭐 그런 거 나오거든.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은 외우는 걸 최소화해야 돼. 너희들은 그 외우는 거를 잘할지 모르겠다만 외우는 거를 또 못하는 사람이면 특히 외우는 거를 최소화. 왜? 외우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들도록. 정 이해가 안 될 때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외워야겠지만 평상시에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하면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지 그것만 알면 되겠다 이거지. 막 책에 나와 있는 대로 X축에 접할 때는 이렇게, Y축에 접할 때는 저렇게 이렇게 확정지어서 외우지 말고. 이게 X축에 접하는 것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무엇이 반지름이다?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지. 그치? 그러나 이제 이 원이 X축 아래쪽에서 접할 때는 요 B가 음수일 테니까 반지름이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고 해야겠지. 근데 상관없다는 거지. 뭐가 상관없냐면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잖아.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 A, B라고 쓰고 여기 우변을 B제곱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B던 마이너스 B던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자. X축에 접하면 반지름 제곱이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Y축에 접할 때도 Y축의 오른쪽에 접하느냐 왼쪽에 접하느냐에 따라 반지름의 부호가 달라지겠지만 역시 상관없이 자, 이 중심이 A, B일 때 Y축에 이렇게 오른쪽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X좌표고 왼쪽에 접하면 반지름이 A가 음수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역시 그 부호에 상관없이 Y축에 접하면 여기 반지름 제곱을 A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나오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이때는 1사분면에 중심이 있다면 이 원의 반지름의 좌표를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가 R, R이 되겠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x-r제곱, y-r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데 그 중심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때 각각 부호가 좀 다르니까 그 부호가 다른 것만 좀 신경을 쓰자 이거야. 여기에 예를 들어 2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여기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니까 이럴 때는 x 플러스 r제곱 y 마이너스 r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중심의 좌표의 부호만 달리 해주자. 여기 굳이 다 안 쓸게.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자, 그래서 기본 문제 2번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한다. 뭔가 말이 많지. 뭔가 말이 많은데 제일 먼저 캐치를 해야 될 것은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해. 그러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서 X축에 접한다는 말을 가지고
그 반지름 제곱을 b제곱이라 쓰자. b제곱. 게다가 또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a, b를 대입했을 때 b는 a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거든. 근데 여기 b가 두 개니까 굳이 이 b 두 개를 a로 바꾸지 말고 a는 b 마이너스 1 해서 여기 a를 b 빼기 1로 바꾸면 이제 미지수가 b 하나밖에 없겠지. 요렇게 x 마이너스 b 플러스 1 제곱 y 마이너스 b 제곱은 b 제곱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제곱 이퀄 b제곱 해서 여기서 이제 b를 구하자. b를 구하면 a도 나올 테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다. 저 시간상 저런 자잘한 계산은 그냥 안 할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좌표 평면이에 두 점 A, B와 원이 있는데 점 P가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인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갑자기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너희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이제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것 같아. 저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 원 위에 점 P가 있고 A는 2,5니까 대충 한 여기쯤 찍고 B는 4,1 한 여기쯤.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P가 한 여기쯤 있다고 칠까? 여기쯤.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P가 움직이니까 PA와 PB가 둘 다 바뀌거든. 우리 바뀌는 값은 변수라고 하고 값이 일정한 것은 상수라고 하잖냐. 근데 이 PA, PB가 둘 다 변하네. 둘 다 변수야.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렵거든. 둘 다 변하지 않고 하나만 변하게 바꿀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의 끝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평면좌표에서 무슨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은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생각나 안 나? 이런 거 평면좌표에서 증명하는 거 있었어. 삼각형 ABC에서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봤지? 증명하는 거. 무슨 공식이야? 무슨 정리였지? 중선 정리, 파포스의 정리라고도 얘기하고 중선 정리. 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요게 2 곱하기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저 중선 정리를 여기서 생각을 해내기가 참 어렵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렵다고 얘기한 건데, 중선 정리를 생각하여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이것을 2 곱하기 PM제곱 플러스 AM제곱. AM이나 BM이나 똑같으니까 여기는 뭐 AM으로 쓰든 BM으로 쓰든 본인 마음이고, 이렇게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요거 PA, PB 둘 다 변하는 변수였는데 PM은 변수고 AM이 정해져 있는 상수야. 상수. 값이 정해져 버리잖아. AM이 상수거든. 상수. 그러면 얘가 값이 고정됐으니까 PM의 최소만 생각하면 된다고. 요 값이 고정됐으니까
여기서는 둘 다 바뀌니까 이 P가 어디 있을 때 도대체 최소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PM의 최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PM의 최소 어떻게 구해? 원 위에 한 점과 원 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 원 위에 한 점과 원 밖에 한 점 사이 거리의 최소는 이거지. 중심과 이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요 점이, 이 점이 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심과 M을 연결시켜 그때 원과 생기는 이 교점이 P일 때, 여기가 P일 때 PM의 길이는 최소가 된다는 거야. PM의 최소값은 OM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네. PM의 최소는 OM 마이너스 반지름. OM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왜? M의 좌표를 아니까. M의 좌표가 AB의 중점으로서 3,3이거든. 그래서 OM의 길이는 루트 18, 3루트이고 OP는 반지름 1이잖아. 그래서 PM의 최소가 바로 이거야. 그러면 PM 제곱의 최소는 이거 제곱하면 되겠지. PM 제곱의 최소는 18 더하기 1, 19 마이너스 6루트 2.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한 AM은 알고 있어. AM은 뭐였냐면 1 더하기 4 루트 5. AM은 루트 5거든.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네. 선생님 뭐 계산 잘못했나? 문제 잘못 쓴 거 없고. 그 답 좀 누가 확인해 봐. 답에 루트 2랑 루트 5가 다 나오는지. 맞아? 루트 2, 루트 5가 다 있어 답에? 그래서 여기 PM 제곱 자리에다가 19 마이너스 6 루트 2. 이게 AM 제곱이지. AM이 루트 5니까 요 AM 제곱은 5. 그래서 정답이 19 더하기 5는 24고 24의 2배는 48. 아니 그냥 전개하지 말고 이게 다시 6으로 묶여서 12 4 마이너스 루트 2. 상현아 이거 맞아? 답? 네.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의심이 갔어. 근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다 썼으면 4번으로. 자, 4번에서 직선과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접선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 관련 설명을 해주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잖아.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 원의 방정식과 직선을 연립해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뭐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여기 y에다가
a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요 직선을 원에다 대입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지. 2차 방정식 나오니까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점, 0이면 1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계산에서 판별식은 거의 안 쓴다. 왜냐하면 판별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판별식을 쓰는 그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 직선의 방정식에 요 a, b가 막 무리수가 있다든지 분수가 값이 괴상하면 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판별식은 잘 안 쓰고 얘를 쓴다.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끝 무렵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매우 자주 쓴다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이걸 더 표현한다. 이렇게 접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거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더 작겠지. 이때는 더 크고 이게 반지름보다 크다. 판별식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더 많이 쓴다는 사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실제로 선생님은 계속 이것만 이용해서 풀 것이다. 그리고 접할 때가 제일 중요하겠지. 왜? 접하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거든, 경계. 그러니까 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D가 커지면 안 만나고 이거보다 D가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공식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워도 되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역시 이것도 공식으로 선생님이 공식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공식으로 기억하기보다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원이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 이 원에 어떤 특정한 점을 하나 알려주고 거기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 접점이 x1, y1이야.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 이거라 그랬거든. 이거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얘를 제일 많이 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미 한 점 x1, y1을 아니까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기울기. 그치? 기울기만 알면 끝이거든. 근데 항상 원에서 접점이 등장하면 그냥 습관처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도록 해라. 뭐라고? 원에서 접점이 등장하면 그냥 중심 접점 무조건 연결하고 봐. 왜? 여기가 수직인 거를 거의 쓰니까. 수직이잖아. 그러면 여긴 0,0이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알 수 있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알 수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잖아. 얘가 요 기울기가 x1분의 y1이거든. 맞지?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쓰면 되겠네. 요렇게. 이거 화면에 잘리는데. 결석생 때문에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잘려서 다시.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빼기 x1 이해했어?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지 말고 그냥 요 기울기를 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인 걸 이용하자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근데 이거 책에는 얘를 좀 더 예쁘게 쓰려고 이 상태로 끝내지 않았고 양변에 y1을 곱해. y1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이항시켜. x1 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이 x1 y1이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네. x1 y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요게 r제곱이다. r제곱. 그래서 접점이 x1 y1일 때 그 공식이 이렇게 된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 관련된 문제를 먼저 볼까?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 문제 5번. 저 공식 만드는 걸 열심히 했으니까 자, 이 문제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그냥 답이 한 줄이면 되겠어. 저 0,2가 x1, y1이고 반지름 1이거든. 접점 아니다. 저게 0,2가 원위의 점이 아니구나. 0,2를 원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지. 0 더하기 4니까. 저게 원위의 점이 아니었다. 원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 원 위의 점이 나오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문제에 그게 없구나. 저거는 좀 이따 해야 되는 문제고. 그게 없나벼. 에이, 그러면 그냥 저걸로 해야겠다. 자,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저 원 위의 접점을 우리가 정해야겠어. 접점을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 그 원의 방정식을 저기 공식에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r제곱 자리가 1인 거야.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런 다음에 0,2를 지난대. 0,2를 대입하면은 이 y1은 1 해서 y1이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x1, y1은 저 원 위의 점이니까 2분의 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그때의 x값도 나오겠지. 이렇게 x1, y1을 대입하면은 x1 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1 해서 x1 제곱이 4분의 3이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접점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원이 있는데 (0,2에서) 0,2에서 이 원에다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거든. 그럼 어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답이 두 개로 나오겠지. 그래서 x좌표가 두 개 나온 거고, 그러면 답은 여기 y1에다가는 2분의 1 대입하고 x1에다가는 요거 대입하면 돼. 2분의 루트 3x 2분의 1 y는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플러스 2분의 1 y는 1 요렇게. 저 직선의 방정식을 좀 보기 좋게 쓰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안 한 거야. 귀찮아서. 그거는 답 쓸 때는 뭐 양변에 2 곱해서 보기 좋게 쓰면 좋겠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공식 없이 푼다면 이건 공식을 사용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공식 외우는 걸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뭐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갑자기 시험 때 긴장을 해서 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 당연히 안 날 수 있지. 누구나.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 차근차근 해결해 본다 이거지. 뭐 풀이 2라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일단 접점이 등장하면 그냥 버릇처럼 중심과 접점은 연결을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접점을 미지수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 점 0,2를 지나니까 얘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는 방법이 있는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는 게 좀 더 좋겠어. 접점은 x1, y1 미지수가 벌써 두 개잖아. 근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얘를 이렇게 y절편이 2라는 걸 아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얘도 y절편이 2고 얘도 y절편이 2잖아. 그러니까 mx 플러스 2 기울기만 미지수로 둔 다음에 이 중심에서 접할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얘 다시 한번 쓰면 mx-y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저 0,0이지. 그러면 m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0 결국 2만 남아. 이게 반지름. 그러면 분자가 2니까 분모도 2가 돼야 되므로 m제곱이 3이겠구나. 그치? m제곱이 3.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답을 y는 루트 3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저거랑 같은 거야. 그지? 저거 양변에 2 곱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접점을 할 때 근데 이게 사용하는 게 한정적이겠지. 왜 한정적이야? 이거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이잖아.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이걸 못 쓰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기보다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것만 기억해줘. 이번에는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다. 여기 중심이 역시 0,0인 원의 방정식이 있어.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니까 y절편만 모르네. y절편을 미지수로 놓고 b라고 두고 저 b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접할 때는 항상 이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이 중심이 0,0이니까 mx-y 플러스 b는 0과 0,0 사이의 거리 그것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0, 0 하고 요 b만 남지. 요게 반지름. 그래서 절대값 b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b가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왔지? 그것을 여기 b 자리에 대입하면 끝이다. 그게 공식이야. y는 mx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것이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내가 이거를 알려주기 전이니까 이렇게 mx 플러스 2로 놓고 요 거리를 구해서 풀었는데
이 공식을 아는 상태였다면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풀었겠지. 그냥 바로 y는 mx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1이었지. 반지름이 1이니까 y는 mx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잠깐만 이거 왜 1로 났어? 뭐가 이상하다 싶었다. 이거 반지름이 r이잖아. 1이 아니라 r이다. r이 여기 앞에 빠졌구나. 여기 앞에가 여기가 r이 여기도 빠졌구나. b가 말이지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r에다가 1 대입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 다음에 0,2를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0,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는 안 되겠고 얘가 플러스이니까 m제곱이 3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m이 뿔마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공식을 알았다면 여기 한 줄, 두 줄을 안 써도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매우 중요해. 접점을 할 때랑 기울기를 할 때 그 두 가지 공식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4번에서 이제 직선과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보자. 일단은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교점을 알아야겠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을 여기 y 자리에 대입한다. 대입하면 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x 더하기 4 x 빼기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4이거나 3이다. 그러면 접점이 그 교점을 이제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교점이 접점이거든. x가 마이너스 4면 저기다 대입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이면 y는 4네. 그러면 접점만 알면 답은 바로 나온 거야. 그 공식에 의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반지름 제곱.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25네. 25랑 3x 플러스 4y는 25. 답을 이렇게, 그러니까 접점인 그 교점만 잘 구하면 될 것이고, 원점에서 이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하고,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해놓은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저거 원을 말하는 거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을 뜻한다. 그리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지. 기울기가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수직인 녀석은 기울기가 플러스 1.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겠네. 좀 전에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 했거든. 그럼 여기 m에다가 1, r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y는 x 뿔마 r은 4고
여기가 1 대입하면 루트 2니까 4 루트 2. 자, 5번은 아까 했고 6번. 그래. 6번을 보자. 원과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A 값. 뭐 너무 쉽잖아. 저 원의 중심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빼기 3제곱 8y 그러면 y 플러스 4의 제곱. 이 상수 5는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고 여기 9랑 16이 생겼으니까 우변에도 9랑 16을 더해서 20 뭐 이건 할 줄 알 테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4니까 이 직선에다가 3,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저 a는 나오겠지. 3 플러스 8 플러스 a니까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접하면 항상 그냥 그게 생각나야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그래서 중심 3, 마이너스 4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a가 1, b가 마이너스 2거든.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1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게 a.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0이네. 반지름이 2 루트 5. 그래서 절대값 11 플러스 a가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니까 10이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게 10이라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0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1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3번에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방금 2번에서 해봤으니까 또 할 필요 없겠네. 여기 중심 3, 마이너스 4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2번에서 이미 써봤거든. 그게 뭐였냐면 루트 5분의 절대값 11 플러스 a였는데 이것이 반지름인 2 루트 5보다 작아야지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절대값 11 플러스 a는 10보다 작아.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가 되겠고 a는 이렇다. 맞지? 다음에 7번으로 가서 두 원이 외접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정석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해봐야겠다.
너희는 그 정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도 정석에 있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할 필요가 있겠네.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그 동전 두 개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동전 두 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점점 가까이 이렇게 붙여봐. 그래서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하는 건데, 저 원을 500원짜리를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서로 안 만날 때 이거를 외부,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존재한다.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거를 외접이라고 얘기하고, 더 가까이 가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더 가까이 가면 저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도 생길 건데,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보다 이게 더 가까이 가면 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그러기 전에 한 점에서,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내접이라고 얘기한다. 요걸 외접이라고 얘기하고, 저건 내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내부에 존재한다. 내부. 이게 5가지 위치관계가 있는데, 우리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그 기준이 접할 때거든. 접할 때보다 D가 커지면 안 만나고,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랬던 것처럼 접하는 게 기준이야. 접하는 게 외접, 내접 두 가지가 있잖아. 먼저 외접부터. 이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리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디스턴스 D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는 D가 반지름의 합이다. 어렵지 않지, 그지? 요때는 내접할 때는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는 D는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되는구나. 요거거든. 그래서 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자, 외부에 있으려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은 둘 다 고정되어 있고 큰 원, 작은 원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어. 얘가 반지름이 R이고 얘는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중심 사이 거리만 바뀌는 거야. 중심 사이 거리가 얘랑 비교해봐라. 어느 게 D가 더 크냐? 위에 게 크지, 위에 게. 위에 게 커. 그러니까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D가 반지름의 합보다 클 때라고, 클 때. 맞지? 그리고 얘는 D가 요 위에 있는 것보다 D가 더 작아졌지. 짧아졌지. D가 짧아졌어. R 플러스 R'보다 더 작다. 쟤랑 비교하면, 4번이랑 비교하면은 얘는 4번보다는 D가 더 길지. 4번보단 길어. 그러니까 R-R'보다는 크다.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내접보다는 D가 길고 외접보다는 D가 작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내부에 있는 거는 요 4번인 내접보다도 D가 더 작아졌지. D가 이때보다 더 작아졌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설명 듣다가 뭔 소리야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말을 끊고 질문을 해도 좋아. 너무 질문이 없길래. 선생님이 니네랑
정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 수준을 모르잖아. 그래서 눈높이 수업을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좀 얘기를 해주고, 또 너무 쉬운 걸 선생님이 오래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쉽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때는 그냥 설명을 보지 말고 그냥 책을 보고 있어. 그럼 얘가 다 알아서 안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신호로 여길게. 그래서 7번. 여기 근데 좀 어려운데. 근데 교과서에 빠졌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웅진쌤한테 여쭤봐. 이거 시험에 나오냐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 두원이 외접할 때 반지름의 값을 구하라. 외접하면 여기서 얘기했네.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라고. 0,0이랑 2,2랑 거리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이잖아. 요게 반지름 플러스 반지름. 외접하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다 해서 요게 2루트 2니까 반지름 R이 루트 2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2번에 1번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냐면 1번의 경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1번이 하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이고, 또 하나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루트이다. 왜 접한다 그랬지? 이건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알 것 같은데. 2,2인데 잘못 그렸다. 2,1을 에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접점 있잖아.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접점에서의 공통 접선,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이거 저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공통 접선의 기울기와 한 점을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왜냐하면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기울기 0,0이랑 2,2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저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리고 접점이 0,0이랑 2,2의 중점이거든. 접점이 1,1이구나. 그래서 답은 기울기가 1이고 1,1을 지난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을 지난다.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3번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 위치 관계 중에 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 거리가 내접보다는 크고 외접보다는 작아. 내접과 외접 사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내접과 외접 사이, 그렇게 기억을 해. 그래서 왜 못 떨어뜨렸어? 저희 D는 이미 구했었거든. 여기서 D 중심 사이 거리는 루트 8, 2루트 2였고 반지름의 합 R 플러스 루트 2.
반지름의 차. 반지름의 차인데 저기서 얘 반지름이랑 얘 반지름이랑 대소를 모르지. 대소를 모를 때는 절대값을 써야겠지. r 빼기 루트 2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r의 범위를 푸는데 부등호 두 개니까 각각 풀어서 연립하면 돼.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고 여기서는 절대값이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와 플러스 2루트 2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3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요 루트 2만 이항시키면 r은 루트 2보다 크다. 그래서 요 1번,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루트 2보다 크고 3 루트 2보다 작다. 자, 질문 있으면 하고 질문 없으면 그 다음 설명 들어간다. 근데 그 원해방정식 공부한 지가 오래됐어? 오래됐어? 그 다음에 8번을 풀기 전에 이 관련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원해방정식이 제일 어려워. 선생님이 어저께 좀 고민을 했는데 하루에 이걸 2단원씩 나가서 진도를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할까 아니면은 진도를 다 못 나가더라도 이해를 좀 많이 시켜볼까 고민을 했는데 후자를 선택했어. 하루에 2단원 나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원해방정식까지만 나가거나 아니면 해봤자 뒤에 도형의 이동 조금 나가거나 그럴 것 같아. 원래 원해방정식이 하루에 다 나가기도 힘든 양이야. 왜냐하면 그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유형도 되게 많다. 자, 벌써 뭐 개념 설명을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해방정식. 이게 또 어렵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사실 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설명한 게 있어. 어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걸 했었거든. 이 두 원을 말이지 일반형으로 써서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얘를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너무 길지. 그래서 얘를 그냥 얘 이름을 C1, 서클 1, 서클 2 이렇게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점이 두 개 있어.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저렇게 한없이 많이 그릴 수 있거든. 그렇겠지. 그것들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지. C1 플러스 K 곱하기 C2는 0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항등식. 지금 요 교점 얘를 x1, y1이라고 하자. x2, y2라고 하고 그러면 저 x1, y1을 예로 들어서 이 x1, y1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그치? 여기에 대입했을 때 0 되고 0 되고 여기에 x1, y1 대입했을 때 0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이니까 k에 상관없이 식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x1, y1 대입해서 성립하고 x2, y2도 마찬가지.
x2, y2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될 거거든.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자 얘랑 여기다가 실수 k를 곱해서 더하면은 그것도 x,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거든.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더하면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어떤 원의 방정식이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거지. 저게 뭐였냐면 요게 C1과 C2의 교점이잖아.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이게 좀 낯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생김새가. 응? 생김새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요게 의미하는 거를 이해를 하자는 거지. 원은 원인데 무슨 원이냐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사실 모양은 똑같아.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어제 배웠던 L1이 있고 L2가 있고 이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쓴다 그랬거든. 맞지? 생각나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 거거든. 근데 이제 단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K에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어떤 실수가 와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1이 오면 원의 방정식이 안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2차항이 사라질 거 아니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니까 그치? 2차항이 사라져서 원방이 안 되니까 얘만 제외하자 이거지. 그래서 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뭐냐면 이때는 요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원방이 아니라고. 2차항이 사라졌고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 k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두 원에 지금 한 원에서 원위의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거 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저 현이 왼쪽 현도 되고 오른쪽 현도 되니까 공통현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둘 다 표현을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관련된 8번 문제를 해볼게.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교점을 한번 구하라고 했네. 저거를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하면 되는 거고 저 두 식을 빼면은 2차항이 사라지거든. 이거 이렇게 빼서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고 10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0. 계산 노가다 이거. 이런 이 계산을 할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문제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2랑 1 x가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2고 하나는 1. 그러면 y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y 제곱이 4니까 y가 뿔마 2. y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x가 마이너스 5분의 2면은 25분의 4. x에다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 필요 없잖아.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y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6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11. 이것도 잘못 대입했구나. 요거 x가 1인데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y가 마이너스 2만 된다. 1,2는 안 되고. 그래서 교점 구하라니까 그냥 한번 구해본 건데 저렇게 교점을 힘들게 구하는 거 힘들잖아. 힘들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2번 문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여기서 배웠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시계에서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원을 빼는 거. 이 K는 뒤에 붙어도 되고 앞에 붙어도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C1 마이너스 C2거든.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두 원을 빼는 거야. 그리고 뭐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은 여기 a 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4 하고 여기는 플러스 a 0이네. a는 4. 그렇게 a 값을 구하고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3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고 요렇게 두 원을 둘 중에 한쪽에 k를 곱해서 더해. 그런데 말이야 기왕이면 두 원 중에 간단한 쪽에다가 k를 곱하는 게 좋아 보이겠지. 그게 계산이 조금이라도 계산이 더 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k는 요 앞에 원에다가 곱하자. 상관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원이 1,1도 지난대. 이 1,1을 알려줘야 해. 이걸 하나를 알려줘야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거든. k 구하라고 저 점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대입하시면 1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3k.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얼마냐?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가? 선생님이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주고 k는 마이너스 2 해서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정리해주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쓰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답을 굳이 표준형으로 안 써도 된다. 이렇게만 써도 돼.
근데 선생님 계산 안 틀렸냐? 네.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니까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 예제가 한 3개 남았네.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은 거의 다 했어. 남은 문제들은 이제 배운 것들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문제들이야. 9번으로 가서 또 자체 방정식이네. 미쳤어. 자체 방정식. 니네가 너무 싫어하는. 선생님이 진짜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해 봤는데 자체 방정식은 해도 안 되더라고. 해도 몰라요. 또 해줬어. 또 몰라요. 계속 모른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하기가 부담스러운 자체 방정식. 근데 많이 해보면 결국엔 되긴 돼. 자체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보고 겁을 먹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일단 처음 출발은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서 x, y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자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이 9의 1번은 그 식이 저렇게 대놓고 딱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5p제곱 5p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ap제곱은 x-2제곱 플러스 y-3제곱 bp제곱 x-4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간단히 하면 이 간단히 한 개의 답이야. 이번에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자체 방정식. 그러니까 그럼 말이 좀 어렵네. 어려우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점 A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이런 직선이 있어. A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었어. 그 수선의 발이 P야. 그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래. 역시 처음 출발은 P를 x, y로 놓고 x, y의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해보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할까? 얘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으로 하자면 이런 얘기거든. 뭐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P는 여기에 있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P는 뭐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또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P는 여기. P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 점들의 방정식을 세우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수직인 걸 이용해야겠지. 요 그림 좀 다시 그리면 수직인 걸 이용해서 여기가 원점이고 요 수직인 걸 이용하려면 피타고라스지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갖고 이 직선이 어디 있든지 간에 OAP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빗변 OA의 제곱, OA의 제곱은
16 플러스 36 5p제곱 그리고 플러스 ap제곱. 저 직각이 보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관계식이 딱 주어졌으니까 거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였고, 요거는 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면 생각이 안 나서 못 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요것만 생각했으면 이거 이제 간단히 이거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만 해주면 그게 답이 될 것이야.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제 10번 같은 보면은 두 점 AB에서의 거리의 비율이 2대1 그러한 P의 자치를 구하라.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가장 자체 방정식 중에 기본 문제인데, P를 X, Y로 놓고, 그래도 얘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말대로 식을 세우면 된다. AB에서 2대1, AP 대 BP가 2대1. 그러면 외항의 곱 이퀄 내항의 곱이니까 AB는 2BP. 그치? 근데 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보통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사용을 한다. 요거 양변 제곱하면 AP 제곱은 4BP 제곱 그러면 AP 제곱은 이거고, BP 제곱에다가 4를 곱해 4x-4제곱 플러스 4y 제곱. BP 제곱에다가 4를 곱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저걸 정리하자. 계속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하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간단히 해볼게. 전개를 해서 자, 우변의 개수가 더 크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2 맞나? 아 2x인데 미쳤나 보네. y라고 썼네. 마이너스 30x 3y제곱 63. 그래서 3으로 나누어지고 표준형으로 쓰면 x-5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겠다. 이게 1번 답이고, P의 자체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2번이 뭔 소린가? PAB를 구하라고 했는데 PAB의 최대값. 그러면 2번은 이 자체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그려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다.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라고.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 점 A가 1,0이고 점 B가 4,0이고 P가 이 원을 이렇게 움직이거든. 각 PAB의 최대값. 뭐 P가 한 여기쯤에 있으면은 PAB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PAB인데 이 PAB가 언제 최대가 되겠니? 그 말이야. P가 어디 있을 때? 이거를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오답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 PAB가
P가 선생님 여기 제일 위에 있을 때요. 여기 여기 있을 때 제일 PAB가 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은 흔한 오답. 이거 아닌데. 볼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려봐. P가 여기.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일 때가 PAB가 최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고 혹시 아는 사람? 접할 때 요거보다 요렇게 접할 때가 이 각이 더 크잖아. 그지? 접하는 게 이거보다 더 커. 이거를 오해하지 말도록. 그래서 근데 또 이게 헷갈리는 게 있다. 이 각의 최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접할 때인데 또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일 때는 이 그림이야. PAB가 최대일 때는 이 높이가 말이야. 이 반지름보다 높이가 더 클 수는 없거든. 요 그림은 참고. 얘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일 때. 각이 최대일 때는 이렇게 접할 때다. 그래서 그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접하는 건 그 오로지 그거야.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그거밖에 없어. 접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보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4네. 4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얼마지? 16 빼기 4 루트 10이거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가 1대 2잖아. 1대 루트 3대 2지. 그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몇 도? 여기가 30도지 그치? 30도. 답은 30도다. 일부러 구할 수 있는 그 특수각을 지금 그림을 문제를 그렇게 설계를 한 거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을 구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것도 이제 자체 방정식인데 두 점 A, B와 원이 있어. 점 P가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인대. 무게 중심의 자체 방정식.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본 문제는 다 동점이라는 건 움직이는 점. 이 문제에서 지금 A, B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점, 정점. 이 P처럼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점이 이렇게 하나만 있었거든. P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얘는 동점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출발은 똑같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P의 자체 방정식이거든. 아니구나. 무게중심의 자체 방정식이구나. 선생님도 착각할 뻔했네. 이 무게중심의 자체 방정식이니까 이 무게중심을 x, y로 놓아야 한다. 보통 무게중심은 알파벳 G로 쓰니까 무게중심을 x, y로 놓고 근데 저 무게중심 말고 동점이 하나 더 있네. 점 P도 움직인다 그랬거든. 그럼 점 P는 x, y가 아닌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점 P는 원 위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점 P를 당연히 원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얘가 정답을 구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얘가 이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다. ABP의 무게중심 이제 구하자고. 무게중심은 구할 수 있어. 점이 세 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ABP 다 나왔잖아. X좌표는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 Y좌표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 B 플러스 6.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x는 3분의 a 플러스 9고 y는 3분의 b 플러스 6.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 그것은 다른 말로 x와 y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쓸 게 아니고 x, y로 이루어진 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바로 얘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지. 여기서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저 별표에다가 대입하면 x, y로 이루어지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a는 3x-9고 여기서 b는 3y-6이거든. 이것을 저 별표에다가 대입하면 끝이야 이제. x, y 관계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a, b 자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대입을 하면 3x-9의 제곱 플러스 3y-6의 제곱 이퀄 9. 다 된 거야. x, y로 이루어진 식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 최종 목표.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 근데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3으로 묶어서 3x 빼기 3의 제곱 여기도 3y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양변을 이제 9로 나누면 9로 나눠서 최종 답은 이렇게 x 빼기 3제곱 y 빼기 2제곱은 1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첫 문제는 저렇게 한두 번 풀어서 내 거가 잘 안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본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 쉬는 시간 할 때 됐구나.